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이 권력형 비리의 의혹을 받는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돈줄기를 따라가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다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다 보면 그 돈다발에 손을 댔던 관련자들의 얼굴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다발은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사라진 돈다발의 최종 목적지를 밝혀내는 일이 사건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드디어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사상 최악의 펀드 사기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피해 금액으로 봐도 최악이고 관련자들의 면면으로 봐도 최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수법과 감춰진 비리의 행태로 봤을 때도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주모자들을 모조리 싸잡아 옵티머스 일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에서 환매 중단된 펀드 금액이 5,151억 원에 이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은 이 금액 가운데 사건의 주모자들이 빼돌린 돈이 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맡긴 돈 가운데 80% 넘게 사라진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신문은 4천억 원 넘는 자금 행방이 묘연하다고 했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돈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라임 사태는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안기긴 했지만 어느 정도 자금 추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옵티머스 사태로 사라진 돈은 자금의 꼬리표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돈은 4천억이나 사라졌는데 흔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옵티머스 핵심 자금 통로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트러스트올 그리고 골든코어라는 두 곳입니다. 상당한 자금이 이 두 회사를 거쳐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간 뒤 가뭇 사라졌습니다. 가령 부동산 시행업체 부실채권, 지방 오피스텔,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다양한 개발 사업에 투자된 것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서 얽히고 설킨 복잡한 내용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금융당국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이 투자한 부동산은 부실 사업장이거나 리스크가 커서 일반 금융사는 거들떠보지 않는 물건이었다. 자, 그렇다면 옵티머스 일당은 모두 바보들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얼토당토 않은 곳에 돈을 넣었을까요? 아닙니다. 금융당국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문제 있는 사업장에만 투자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러 돈을 빼돌려 어딘가 다른 목적을 위해 거대 자금을 마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옵티머스 일당들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본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금감원에 의해 퇴출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옵티머스에는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최동욱 전 검찰총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이사장 이런 고문단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옵티머스는 이런 전관들을 내세워 고문으로 영입한 뒤로 거침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옵티머스 일당 중에 한 명은 전 법무부 장관과 막역한 사이임을 내세우곤 했는데 어떤 로비를 통해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750억 원에 이르는 투자 자금을 끌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 자본이 펑크가 나서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몰려 있다가 공공기관 투자 자금을 750억을 끌어옴으로써 불사조처럼 살아난 것입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나 금감원 검사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피해 다녔고 여러 곳 공공기관 투자 자금도 유치했던 것입니다. 또한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1년 동안 무려 4,500억 원어치나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을 상대로
모종의 로비가 있었는지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정영채 사장보다 더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졌으며 옵티머스 고문단이 움직였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주 특기할 만한 진술이 있었다고 해요. 이 옵티머스 관계자 유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영재 전 대표가 로비에 사용하기 위해 제 법인카드를 가져갔고 월 평균 4천만 원씩 썼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 달에 4천만 원씩 로비 자금을 썼다면 1년이면 5억 원에 이르는 돈이 법인카드 한 장으로 로비에 사용된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한 운용사 대표는 그 부분을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임 일당은 사태가 터진 뒤 로비 움직임이 있었지만 옵티머스는 시작부터 전관을 앞세워 작심하고 사기를 쳤다는 점이 다르다. 검찰과 금감원은 물론이고 자금 유치, 펀드 판매, 정부 관련 투자 등 모든 게 로비와 엮여 있어 정관계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모집, 설계, 투자, 감독 모든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던 옵티머스가 기사회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오히려 공공기관 투자 그리고 유력 투자 증권사의 펀드 판매 등으로 수천억 펀드 자금을 다시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정관계 로비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비라는 것이 뭡니까? 정치권에서는 정권 실세들에게, 관계에서는 금융권 고위공직자에게 모종의 청탁을 들어달라고 하는 대신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띠고 그 돈이 어딘가 캄캄한 곳에 보관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옵티머스 펀드 자금 중 4천억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검찰이 됐든 특검이 됐든 야당이 됐든 지금부터 그 4천억의 행방, 최종 목적지를 찾아내야만 합니다.